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인 출신, 기업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은 그 TNT라는 아마추어 독립구단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TNT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TNT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면은 동호회에서 시작을 해서 네네. 선수 출신, 그러니까 축구인 선수 출신과 아마추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생할 수 있는 축구인 커뮤니티로 1차적으로 진화를 했고,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말은 좀 거창하지만 단순히 모여서 공차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걸 해보자. 그게 창단은 2002년 동호회 때 커뮤니티화가 2012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 스터디도 하고 우리끼리 스페인어도 공부했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어떤 한 선수가 이제 재기를 하게 되면서 1호 박정훈 선수라고 프로팀으로. 맞아요. 부천 FC로 재기를 하게 되면서 네네. 독립구단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때 우리가 속해 있던 리그가 없었으니까 의도한 게 아니었었는데 꼭 그때부터 2014년 하반기부터 그런 선수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나둘. 그러다가 이제 그 수가 많아지니까 시스템을 좀 만들게 되고 그래서 독립구단의 원조가 됐고. 근데 이제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디비전을 만들고 7부부터 시작을 했을 때 처음부터 디비전 접근을 한 건 아닌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뛰면서 코칭 스태프랑 뛰면서 올라가다가 5부에 진입해서는 이제 그 독립구단, 그러니까 A팀 선수들을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TNT는 독립구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립구단의 정의는 논리그잖아요. 어떤 협회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된 공식 5부 리그 구단. 그래서 디비전 구단이 TNT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년도부터 프로의 선수들이 다시 재기를 시작하고 제가 찾아본 결과 15년도, 16년도 계속해서 선수들이 다시 K리그로 복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2014년 박정훈 선수 1호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저희가 간 게 아주 생소하겠지만 그 부탄 리그가 있어요. 북한이 아니고 부탄인데 그래서 부탄으로 선수를 한 명 보내면서 그 선수가 우리의 지금 누적 255명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박정훈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5명의 선수가 국내 또는 해외 아니면 프로 혹은 세미프로 단계에 진출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추어와 그 프로 선수 그 사이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NT에서 많은 선수들이 프로 무대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프로에 가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팀에서 상위 리그로 진출하는 루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TNT가 평소에 이제 상위 리그랑 연습 경기를 자주 해요. 네. 이것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고등학교 팀도 우리랑 경기를 안 해줬죠. 너네 동호회 아니야?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은퇴한 아저씨들 와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축구 관계자들은 우리 팀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팀인지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위 리그 K1, 2, 3, 4 팀의 주중에 연습 경기, 스파링 상대가 돼주면서 그게 이제 빈번해지니까 그래도 자주 교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은 지도자분들이 전량할 때 저희 선수들 실제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잘하면 이적 시기가 딱 됐을 때 연락이 옵니다. 그 선수 어디 있어? 지금 거기 있어? 괜찮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내죠, 테스트를. 그럼 또 거기서 괜찮으면 가는. 정리하면 평소에 이제 교류하는 상위리그 팀들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잘하면 거기서 발탁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여름철, 겨울철 공개 테스트 때 혹은 비공개 테스트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선수들을 보내기도 하고 요청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포지션. 그럼 저희가 우리 팀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을 보내면 거기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에이전트처럼 연결을 해주시는.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역할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기를 부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겨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본인 선수들 개인이 각자 어쨌든 상위리그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 본인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은사님을 동원을 한다던가 혹은 어떤 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선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테스트 기회를 만들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꽤 오래,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력서에 TNT를 적으면은 모르거나 커트되거나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3, 4년 전부터는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NT 출신이라 그러면 이 친구 절실하겠네.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일단 서로에서 탈락시킬까 한번 보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좀 있는 상위리그 팀들이라면 오히려 그때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와요. 저희 코칭 스팀이나 저를 통해서 TNT 누구 왔는데 이 친구 어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진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왜냐면 이걸 뻥튀기를 하는 순간 어차피 티가 난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시즌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좋은 사례를 못 남기면 다시는 우리 팀에서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그래서 제가 TNT를 오래 하면서 여러 번의 그 이적 시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선수 진짜 괜찮아요 위에다가 역 오퍼를 한 게 7번 정도? 그러니까 정말 되겠다 이 친구는 진짜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러면 그 결국에 이제 프로에 가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뭐 특징이 있을까요? 255명의 그 데이터를 한번 또 들여봤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는 거 어렵죠. 가서 버티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선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2번, 3번 반복한 선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범사로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지금 화성의 김승건. 지금 K리그2 거의 베스트 골키퍼 중에 하나잖아요. J리그1에 간 우리 그 신데렐라 김문현. 그 친구는 뭐 사실 영화 그 골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가깝게만 따지면은 안양의 한가람, 전남의 유지하 이런 선수들 다 이제 우리 팀에서 2년을 거쳤던 선수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뭐 되게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태도예요. 축구를 대하는 축구와 삶에 대한. 그러니까 김승건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팀에 2021년인가 22년에 활동을 했었을 거예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우리 팀에 왔는데 그냥 뭐 그런 유형 선수는 꽤 있으니까. 근데 저랑 우리 코칭 스텝이랑 다른 동네 가서 한번 저녁을 먹는데 승건이가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로 와봐 바쁜데 미안한데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그럼 너는 지금 생활은 어디서 하고 있어? 했더니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죠. 저희는 오전에 훈련을 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아이고 승건아 너 많이 힘들겠다. 근데 그때 승건이가 화성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트레이드마크 미소가 있어요. 씩 웃는 거. 승건이 그렇게 딱 얼굴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승건이가 씩 웃으면서 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되게 감동받아서 얘는 되겠다. 그래서 승건이가 저희 팀에서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부팀을 갔고 사부에서 또 잘하니까 3부를 갔고 김해를 갔고 김해에서 또 잘하니까 화성 간 거예요. 걔는 요 단계를 거쳤어요. 제이미 바디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건 공통적인 건데 저희 지금 TNT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5부잖아요. K5. 우리 팀의 80%가 20대 초반 선수들이고 그럼 이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자 인정하자. 여기 왔다.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왔는데 5부를 씹어 먹으면 4부가 보장이 아니고 4부 갈 기회가 생긴다. 4부 가서 씹어 먹으면 3부 갈 기회가 생긴다. 3부에서 씹어 먹으면 마찬가지 2부 갈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후쿠오카 아비스파 J리그 J1 간 김문현처럼 5부 있다 1부 갔잖아요. 심지어 일본 1부를 갔잖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승건이나 한가람이나 위치아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올라간 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해요 사람이. 올라가면 어렵잖아요. 버텨요.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 점프를 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오히려 더. 네, 엄청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단계를 밟고 가라는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진짜 축구판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쵸. 앞으로 더 바뀌고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시절에 우리가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우리 시절에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서 네. 프로를 갈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네네. 딱딱 거치고 네. 거치고 거치고. 그럼 과거에 했던 방법들은 맞아요. 참고 글쎄 이게 참고할 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 뭐 사회도 그렇고 축구도 그런 거니까. 그러면 지금만 봐도 K리그에서 신인 선수를 뽑을 때 외부에서 뽑는 것보다 일단 자유수가 1번이고 대학보다 이제는 3, 4부에서 검증된 선수를 뽑잖아요. 그쵸. 3, 4부가 훨씬 강하니까 네, 대학보다. 네, 네. 대학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졸업하고 3, 4부가 저 축구 그만둘래요. 저도 방금 그 말씀드리려고 네, 했어요. 그 정도로 보통, 인식이 네, 없었는데 보통 지금 이제 3, 4부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그럼 사실 이게 맞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 시기에는 학업이랑 병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대학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 사실 이게 정부의 정책적이기도 하고 그럼 프로 가려면 이제 진짜 3, 4부를 하는 게 맞고 거기서 이제 잘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씹어 먹으면 기회가 열리는 거고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라 완전히 이제 다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들한테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끔 면담 해보면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올해 1년 해보고 안 하면 축구 그만둔다는 거. 급하니까 선수 입장에서. 정확해요. 옛날에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빨리 은퇴한 네. 케이스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나이 때는 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보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인데. 그쵸. 이미 세상이 어려운 게 사례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맞아요. 사례가 있는 걸 따라가는 건 괜찮거든요. 29에 프로가 되고 31살에 국가대표가 되는 케이스는 이미 지금 나왔잖아요. 너무 많죠, 이제는. 박진섭, 박승우 너무 많잖아요. 김훈도 하부리그를 거치다가 29에 안양 가서 이제 꽃 피우고 있고. 그럼 이거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고 장기 레이스인데. 그리고 은퇴도 늦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네. 그럼요. 이제 몸 관리를 네, 하니까. 요즘은.
또 늦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스포츠과학 발달하지, 인식이 발달하지 하니까 저 선수 할 때야 운동 게임 끝나고 놀게 바빴지. 지금은 다 관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환경이 바뀌고 이런 걸 선수들이 알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왜냐면 또 축구라는 게 매 순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바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수. 그러니까 저는 20대는 특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 중반인데 지금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저기 뭐 변방 리그에 가서 내가 여기 한 달에 100만 원씩 낼 테니까 나 3개월만 유튜브 좀 하게 선수 등록 해주라. 미우라도 뛰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흥미와 꿈을 위해서 단순히 지금 예를 들어서 3개월 가겠다? 3개월 동안 제 사업체는, 우리 팀은, 내 가정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한테도 항상 20대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너 혹시 그 숨겨놓은 자식이 있냐? 아니면 정말 너네 지금 집안이 힘들어서 너가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생활비를 벌어줘야 되는 거냐? 왜냐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쵸. 그거 때문에 축구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근데 왜 축구를 열심히 안 해? 가장 빠른 길인데 사실. 맞아요. 내 것만 하면 되잖아요. 내 것만. 20대 때는 저는 그게 특권이라고 보거든요. 20대 때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흥미 느끼는 거, 잘하고 싶은 거, 그거 결과가 안 나와도 아무 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별로. 그쵸. 왜냐면 거기서 남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30대 때 전문성을 만들고 일을 한 다음에 40대부터 돈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쁜 거야, 조급한 거야. 왜냐면 마음속에 다 비교 대상이 맞아요. 내 또래 누구 프로 뛰는 누구. 이강인 뛰고 있으니까 올림픽 대표 뛰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저희도 도움이 근데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그만두는. 그게 한 5년 전쯤 그지 본인들 했을 텐데 네. 지금은 또 생각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요. 끝까지 해라. 그럼요. 그래서 그래야- 버티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맞아요. 선수로서 그럼 이렇게 당연하죠. 커리어가 있는 게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유리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말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다음 질문은 대표님께서 만약 TNT 소속 선수이고 프로 진출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면 대표님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고 준비하실 것 같으신지. 제가 TNT 소속이면 네, 아까 말씀하신 20대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20대 때 저는 굉장히 교만했던 선수였고 지나고 난 후에 알았고 내가 축구 잘하는 줄 알았고 네네. 근데 나는 쟤보다 나은데 왜 나 안 뛰킬까 아, 불만투성이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 시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해보겠다. 저는 오전에 훈련 당연히 하고 오후에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축구 외적으로나 네. 축구적으로나 뭐 네. 근데 상관없이. 당연히 1번은 축구고 축구고. 우리가 주중 5일에 훈련을 월화수목금을 할 수 있으면 3일 정도는 오후에 뭐 보강훈련도 하고 하겠지만 2번 정도는 그런 문화생활을 하던 다른 일을 해보던 그런 경험을 꼭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축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축구에 대한 또 시각도 많이 달라요. 맞아요. 근데 그날 땐 그게 너무 어렵죠 사실.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한테도 해주는 얘기가 너네 나이보다 너네가 22이면 어려운 거 아는데 2살 정도만 너네가 더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러면 굉장히 다른 시야가 보일 거고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 그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경험이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되잖아. 대입한 내가 저래서 축구를 못했구나를 이제 가장 느끼기 가장 좋다. 너무 동의해요. 왜냐면 네, 진짜로. 우리가 유소년 팀 만들었잖아요. 네, 선화에. 네. 지금 1, 2, 3, 4학년부가 있으면 인원이 4학년은 뭐 좀 되는데 1, 2학년 되게 적어요. 한 반에 지금 6명? 그러면 근데도 막 우리가 감독 코치를 2명씩 붙이거든요. 그럼 이제 코치는 정말 우리 그냥 선수들이에요. TNT 선수들. 그렇죠. 이 아주 친구들은 좋은 경험을 주시는 거죠. 딱 그 얘기예요. 진짜 이거를 너 이제 알겠지. 내가 우리가 맨날 너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진짜로. 그러면서 축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져 맞아요. 진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절실하다고 하는데 100% 정말 그렇게 절실한 건지 모르겠고 혹은 절실은 한데 그 절실함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축구도 사회의 일부분인데 네, 맞아요. 이 태도가 결국 이걸로 연결되잖아요. 네. TNT를 거쳐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TNT를 통해서 프로 재기를 못한 선수들도 꽤 많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넘어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여기서 불태웠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선수들을 보시면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 되는 게 나을까? 초중 정도? 초중? 네. 사실 지금 유소년은 이제 저도 손을 대기 시작한 단계라 맨날 관찰자 입장에서 보다가 이제는 실행자 입장에서 하는 게
아직은 이게 뭔가 이렇게 공헌을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많이 그래도 경험하였으니까. 일단 저는 이제 초등부니까 저희가 지금 유소년을 시작한 게 우리 선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계속 전달드리는 거는 지금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공감하시겠지만 근데 해보니 초등 부모님들도 초보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둘째는 예체능을 다른 걸 하거든요. 첫째가 이제 공 차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데 둘째는 이제 막 뮤지컬 이런 걸 하는데 뮤지컬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학원 가서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면 얘가 그런가? 아, 혹 하거든 진짜. 이게 이런가? 그리고 나도 뭐 좀 유튜브 찾아보고 하다가 이게 그런가? 모르니까. 근데 초등 부모님들은 딱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쨌든 좋아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4번, 5번까지 투자를 하면서 하는 굉장히 큰 비중인데 당연히 부모님은 기대감이 생기고 그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결론이 안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한참 중학교 멀었죠. 때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국가대표가 16세가 처음 소집이 되고 첫 월드컵도 17세 월드컵인데 뭐 16세, 17세 때 대표 다른 선수들이 A대표팀에 얼마나 올라가요 나중에? 25%? 거의 없어요. 네, 30%? 거의 없어요. 아니 그 스테이지 가서도 그런데 거기서도 모르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뭐를 결론을 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급하지 마시라. 조급함이 없어요. 네, 서포트는 해줄 수 있을 만큼 그건 이제 정보를 모으셔서 레슨 하지 말라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레슨 종류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도 안 할 것도 어차피 판단을 하실 맞아요, 건데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은 따르겠지만 조급해하지는 마셔라. 제일 중요한 말씀. 조급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프로듀스 못 가면 어때? 맞아요. 명문팀 못 가면 어때? 지금 당장 나중에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대표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 길이 계속 열리는데 그럼요. 사실 그 절실한 마음이 중요한 건데 계속 뭔가 정답은만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넘어가서 하면 요즘 선수들에게 자주 보이는 아쉬운 습관이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자주 접한 TNT 선수들을 해야 돼요? 아니면 유소년을 해야 돼요? 두 그냥 개가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전체요? 편하게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불쌍해요 요즘 애들 선수들이. 제가 어릴 때 초중 시절 뭐 그때는 우리 레슨 개념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개인 훈련 했잖아요. 네, 맞아요. 개인 훈련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지금보다 장소가 있었죠. 한결. 네. 네. 운동장도 다 네, 개방돼 운동장도 있고 합숙도 하고 이게 좀 예민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합숙 그런 게 초등학교는 안 되니까 근데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합숙이 꼭 나쁜 것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저도 평범한 체격에 그래도 프로를 갔던 게 선수로서 경쟁력이 있던 게 킥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개인 훈련으로 킥만 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거 밤낮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때려도 킥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그런 환경이 아예 제약이 가더라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레슨해야 되고. 뭐 아무튼 좀 약간 좀 벗어났지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방법을 찾고 몰입하는 선수가 있겠지만 일단 핸드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영국에서도 16세 이하 SNS 금지시킨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핸드폰은 제가 보기엔 하나의 이제 그 현상이고 그냥 환경 자체가 좀 몰입하기 너무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냥 뭐랄까 그 불쌍함을 또 느끼는 게 그냥 축구 예체능 하는 애들은 저는 중학교 우리나라 법이 지금 그렇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체능 오케이. 저는 그거 너무 찬성해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고등학교 때도 뭔가 그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은 그 길로 나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쪽을 더 할 수 있게끔. 일반 교육도 중요한데 오전에 그냥 정규 교과를 하고 이렇게 좀 열어준다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한국 축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복합적이잖아요. 왜냐면 축구는 덩어리가 네, 크니까 맞아요. 네. 이걸 해결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복합적인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짧게나마 저 초등학교 때 파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연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파리에 훈련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1999년, 2000 하여튼 그 굉장히 오래전인데 이제 훈련 끝나고 숙소를 들어오면은 걔네들도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녁을 먹고 클럽하우스로 선생님이 파견을 오셨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한 3시간 정도 수업한다고 쳤을 때 수업의 내용이 스포츠의학, 스포츠 법학, 스포츠에 관련된 근데 핵심은 그게 교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25년 전, 30년 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특기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환경이 아직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몰입을 못하는 환경이다.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축구를 좀 집중을 못하고 멀어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해봤었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보통 4시에 끝나나요, 고등학교? 끝나면 5시, 6시 훈련하잖아요. 5시쯤 6시 훈련하잖아요. 그럼 간식 먹고 해야 되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일단. 그러면 훈련이 뭐 5시부터 7시라고 치면 6시면 배고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고픈데 훈련을 해. 집중력 떨어져. 부상 위험 생겨. 훈련 끝나면 진 다 빠지는데 배는 고픈데 숙제해야 돼, 집에 가서. 어떻게 축구를 해요? 그래서 자꾸 학교도 편법을 써서 돌리는. 대체학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체육특기생 다른 종목이지만 자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어차피 아까 그 프랑스에서 교육시켜줬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은퇴하고 살려면 그런 거 어차피 또 다시 공부해야 그런 것들을 자격증을 따고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미리 공부했던 것들은 축구로 또 뭔가 대입하기에는 또 다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좀 가장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를 협회라는 기관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축구라는 매개체가 있으면 이거를 정치랑 연결, 사회랑 연결, 교육이랑 연결, 문화랑 연결,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이것만 좀 나아져도 너무 좋을 거라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오해가 있다면? 이건 TNT 선수들에 좀 빗대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갈 수 있듯이 거기 몇 년 있으면 대학교에 갈 수- 있으면 뭐 가고 뭐 TNT 있으면 가게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팀 이제 내부 룰이 있으면 우리는 구단의 허락 없이 에이전트나 부모님 훈련장 출입 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인 선수이기 때문에 면담하고 하면 다 이제 본인이 해야 되고,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화가 잡히기 전에는 가끔 학부모님들이 연락 오고 선수의 부모님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TNT에 오는 선수들 중에 높은 비중이 대학에서 넘어오는 선수들인데, 간혹 이제 그런 문의가 있죠. 구단 이제 사무실로 사무로 이제 있다는 문의 들어올 때 이제 부모님이, 야, 그 마음은 너무 알아요. 그럼 저희는 선수에게 직접 소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수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훈련하고 있으면 되겠거니? 절대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저희는 해마다 선수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프로필 다 만들어놔라. 기본이다. 영문, 한글, PDF, 영상 링크 따서 해놔야 되고, 다 가이드를 줘도, 왜냐면 저희는 매 경기 또 영상 찍고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은 사실 그것도 프로세스도 있어요. 영상 협력업체도 있으니까 여기다 의뢰하면은 몇 프로 깎아줘서 제일 저렴하게 잘 만들어줄 거다 해도 겨울에 딱 11월 되잖아요. 문이 들어오잖아요. 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너 지금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프로필 빨리 보내줘? 없는데요. 없어. 다 알려줘도 안 네. 하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야 너네의 삶인데 이걸 왜 우리가 그쵸.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네의 삶이야.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는 한데 뭐 오케이. 근데 열심히가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다 붙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분 다 프로 경험 있으시니까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특별한 노력. 프로 아무나 되냐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자기 객관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자기가 해본 노력은 딱 거기까지인 거니까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라는 걸 절실하게 하면은 그래도 반은 먹고 가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데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축구가 1번이 아닌 것 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반성하게 많이 되죠.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더 노력을 더 많이, 노력이라는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근데 노력이 진짜 거의 전부인데 이렇게 진짜 높으신 분들이나 축구를 잘하신 분들의 노력의 크기를 보면 훨씬 크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노력도 재능이래잖아요. 네, 맞아요. 꾸준함. 그러니까 저는 TNT라는 팀을 원래 알았지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축구 외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도 일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선수로서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TNT라는 팀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나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연결고리예요. 프로와 아마의 연결고리, 그리고 성인 축구와 뭐 학원 축구의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핵심이 축구와 삶의 연결고리. 그래서 저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딱 그 사이에 있는 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경계선. 맞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우리 팀의 80%를 차지하는 젊은 선수들한테는 프로로 가기 위한 이제 연습을 하는 곳, 프로를 가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 곳.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좀 뛰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선수들한테는 사회에 좀 안착할 수 있는 좀 안정장치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TNT도 계속 진화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호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온 건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역에서 기반을 하는 연고지를 우리가 이제 서울 양천구를 잡고 있으니 연고지에서 역할을 하는 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기업 후원도 열심히 받으려고 뭐 뛰어다니고 저도 그 중에 하나고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의 지원을 받으려면 시도민 구단이 맨날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뻔하잖아요. 우리의 세금 갖고. 근데 저도 사실 공감하거든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서 우리 또 구주의 문조기도 한데 예를 들어 정말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알고 있는데 축구단이 축구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미 자료는 드러나 있으니 우리나라 대다수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시도민 구단들이 지역에서 뭐 100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인건비로 쓰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경기력 향상, 전력 강화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80%쓸 거를 50%만 인건비를 쓰고 나머지 3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서 지역사회와 사업을 벌인다 축구단이. 일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채용을 하고 그 예산으로 거기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나오겠죠. 그럼 전력이 약화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하는 축구가 리그잖아요. 사실 K1, K2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3부, 4부 혹은 5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순위가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왜냐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양천구에서도 이제 체육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니 TNT가 4부 올라가면은 우승하면은 뭐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김태룡 대표가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공익 선수를 K리그에서 다 데리고 올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우승하겠네. 제가 딱 드렸던 말씀이 과장님 근데 우승하면 뭐 하시게요? 3부 올라가면 예산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우승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승 상금이? 2천, 3천 됩니다. 그날 구성원들 회식하면 끝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 4부에 가더라도 TNT라는 팀의 정체성은 사람 키우는 곳이잖아요. 선수 올리고 행정가들 만들어서 올리고 프론트 올리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언젠가 4부 가도 그걸로 평가를 해달라. 해마다 몇 명의 선수를 올려보냈냐. 그게 청년 취업이고 그게 더 가치고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밀착돼 있고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부 리그에서 5부 리그에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많은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저는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대우를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건 맞지만 반대로 부분적으로 회비도 걷고 있어요. 물론 저렴해요. 근데 회비를 빨리 없애고 싶죠. 1차적인 거는. 그건 약간의 예산과 금전적인 서포트가 되면 그건 가능하고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이제 항상 좀 공유를 정보를 해줬던 게 대부분이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K4에서도 수당 못 주는 팀 많고 네, 어느 팀은 이제 우리가 승리 수당만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3승 했으니까 이만큼 벌고 어느 날은 1승 했으니까 이만큼 벌고 어떤 때는 엔트리 못 벌어서 못 벌고 이거 말고 그냥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100만 원 주자. 축구하는 행위를 어차피 투자할 거니까. 그러면 설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계획을. 안정감이 생기고. 그럼 선수 30명 데리고 100만 원씩만 줘도 3억 내외예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거기를 시작점을 잡거든요. 33명 뽑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싶다. 그럼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20대 초반 선수들이 거의 다 프로 빼고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축구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을까요? 우리 팀에 오는 선수들 대다수가 여기서 그러니까 수당을 처음 받아봐요. 축구로 돈을 처음 벌어본 거야. 저는 이게 굉장한 큰 의미라고 보거든요. 축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죠. 네, 그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게 목적도 되고 근데 그거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내년이라도.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이제 4부로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을에 여러 가지 뭐 구랑도 논의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근데 내년에 회비는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좀 대박이다.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다시 돌리는데요, 나도.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렇게만 하면 100만 원씩만 축구를 하는 행위로 벌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훈련을 하루에 2시간 하는 거고 투잡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 개인이 좀 능력이 있으면 그 시간을 몸 관리하든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내 생계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20대 초반 초중반에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부양해야 되거나 내가 그쵸. 숨겨둔 자식이 없으면
축구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에서 한 50에서 200 정도 갖고 한 200만 원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한 27, 8까지에 도전하기에는 진짜 아니 저도 저도 지금 용돈 100만 원 쓰는데 20 진짜 8, 9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맞아요. 그렇게 병행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연봉 받을 거고 2,500 받을 거고 조금 더 올라가면 4,000 받을 거고 그 다음에 K리그 갈 거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진짜 그게 과정에서. 지상이에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이제 안 무서우니까. 맞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은퇴하고도 안 무섭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미리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인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축구를 잘한다는 건 뭘 잘한다는 걸까요? 아, 이 질문 보면서 질문지 받았을 때 이 질문만 딱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라. 다 다르더라고요. 다 또 그래서 궁금해요. 권용현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하셨죠? 딱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약간 뭐 이재성 같은 네, 이재성 같은 선수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다 좀 잘하고 이렇게 둥글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선수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네요. 이 채널 보는 네. 동료한테 인정받는 사람. 내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료한테 인정받는 감독 코치 사람. 포함 친구들. 오히려 저는 감독 코치보다 동료한테 아예. 인정받는 사람. 어쨌든 뭐 축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태도도 좋아야 되고 뭐 인성도 갖춰야 되고 이래야 되겠네. 왜냐면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그 유소년 선수들한테 했었어요. 얘네들이 좀 4학년들이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욕심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그 축구 잘 보고 싶으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다양한 감독님이 그건 당연하고 중학교 스카우터였고 와 너는 너무 멀리 갔다. 4학년이 그러더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나는 동료라고 생각해. 우리 동료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 경기를 훈련하는 거 보다가. 근데 딱 그 질문에 이게 지금 부합할 것 같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친구가 싸가지 없으면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치. 싸가지도 있어야 되고. 인성적으로도 갖춰야 되지. 뭐 예를 들어 싸가지가 없어도 축구를 기깔나게 잘하면 그것도 뭐 부분적인 인정은 되겠죠. 근데 정말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그럼 모든 진짜 측면에서. 어렵네요. 11명에서 뛴다 했을 때 10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 다수에게 물론 전체. 근데 사실 이재성은 뭐 모두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선수니 맞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럼 또 저희는 네. 다른 분들을 또 만나보면서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